안녕하세요, 그지코입니다. 오늘은 호주 편 집 구하기. 집 구하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요. 조건도 많이 따져야 되고 돈도 가장 많이 나가고요. 생활비 중에서. 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라기보다는 집을 구할 때 알아야 될 내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집을 구할 때 온라인으로 구하겠죠. 보통은 쉐어하우스를 구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장기 숙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쉐어하우스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 뭔가 안정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편리하기도 하고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장기간 묵을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장기 숙박하는 것보다는 쉐어하우스를 잘 구해서 사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근데 이 쉐어하우스 구하는 게 힘듭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flat share, house share가 있는데요. flat share는 apartment,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파트를 여러 명이서 쉐어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임대업자가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게스트들한테 들어오는 돈으로 렌트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하우스 쉐어는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이 자기 집 안에 방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주인이 그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집에 살 경우에는 호주의 어떤 현지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잘 모르겠어요. 오너가 같이 있는 경우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단점은 오피스텔 아파트들처럼 좀 신축이 아니라 옛날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목조로 된 게 많아요. 굉장히 허술하게 지어져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바퀴벌레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에도 신축 건물이고 깨끗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바퀴벌레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우스,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가 더 심해요. 거미 같은 것도 그렇고. 호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 천국입니다, 호주는.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아무튼 어쨌든 결국에는 집 하나를 여러 명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도미토리 침대, 벙커 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침대가 여러 개, 싱글 침대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보통 아파트, 플랫쉐어는 도미토리로 되어 있죠. 벙크베드로, 2층 침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 인스펙션을 해야 됩니다. 인스펙션은 검사, 뭐 점검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미리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깔끔을 떠는 성격입니다. 그 더러운 거 좀 못 참아요. 근데 호주에 있는 쉐어하우스 구할 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아무튼 인스펙션을 해야 되는데요. 전화번호나 뭐 메일이나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언제 몇 시에 인스펙션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한 다음에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CBD 안에 있는 도심 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처럼 생긴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보안장치 잘 돼 있는 오피스텔 있죠. 앞에 이제 정문도 번호키 혹은 그 키 탭해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안에 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층수를 못 누른다거나 그리고 1층의 로비에 수영장이랑 헬스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서 그런 곳 구하면 좋아요. 근데 이 아파트 내에 있는 수영장이랑 헬스장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계약을 할 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가끔 수영장이랑 헬스장을 이용을 했어요. 이것도 정말 부지런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거지만 많이 이용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랫쉐어를 구할 때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bills. 이거는 세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집세에 세금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 별도로 내려면 좀 비쌀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사람들끼리 나눠서 내는 건데 어떤 사람은 많이 쓰고 나는 적게 쓰고 이러면은 이제 똑같이 내기 화가 나잖아요. 나중에 같이 쓰는데 막 네가 더 많이 썼으니까 네가 더 많이 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집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진짜 내 돈 아니라고 막 전기랑 수도랑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호주는 한국이랑 다르게 전기세나 수도세가 좀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방의 종류가 있는데요. 마스터룸, 세컨드룸, 그리고 썬룸, 리빙룸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썬룸은 진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게 썬룸이 뭐냐면 그 다 막혀있는 베란다 있죠? 아파트에 있는 다 막혀있는 베란다. 그 베란다를 방처럼 꾸며가지고 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썬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겠죠. 안 좋습니다. 근데 썬룸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리빙룸은 많습니다. 리빙룸은 거실이 이렇게 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아파트 나오면은 거실 막 뎁다 크게 나오고 방이 조금 작게 이렇게 나오죠. 그거랑 비슷한데요. 이제 거실이 크니까 거실 한쪽을 한 명이 혼자 방을 쓸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제 칸막이를 칩니다. 뭐 커튼을 칠 수도 있고 칸막이를 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쓰지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잠금 장치도 없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도 거실 불이랑 이어서 쓰고,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또 거실은 이제 공동 공간이다 보니까 밤 10시, 11시까지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음 같은 게 바로 옆에서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도 굉장히 싸구려를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허리 나가요, 허리 나가.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뭐 10시, 11시까지만 여기 공동 구역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이러니 살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잠도 설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도미토리에 비해서 쌀 수도 있어요, 가격이. 그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리빙룸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화장실은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컨드룸. 세컨드룸은 그 집에서 작은 방을 주는 건데요. 안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공유해야 되는 거고, 크기에 따라서 2명에서 뭐 4명까지 보통은 같이 삽니다. 그리고 마스터룸. 마스터룸은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그 집에서 가장 큰 방, 그러니까 안방이죠. 안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스터룸은 방 크기가 좀 더 커요. 그리고 화장실도 달려있고 그래서 좋아요. 일단 방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화장실 공유하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은 4명 정도가 마스터룸에서 지내야 정상적인데 이제 양심이 없어요. 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임대업자들이 4명 이상 거주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6명에서 8명까지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넓게 잘 쓸 수 있는 4명이 사는 마스터룸이었어요. 그리고 방도 굉장히 컸고 전면 거울인 그 붙박이 장도 있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분이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청소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주마다 한 번씩 이제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깨끗함이 잘 유지돼요. 근데 그래도 방을 같이 쓰는 친구들이 지저분하면 못 참죠. 저 여자애들이 머리카락을 어찌나 안 치우는지 화장실에 정말 싫습니다. 아니 왜 머리를 감고 머리를 안 주워요? 아니 왜 헤어드라이기를 쓰고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안 치우냐고. 이해가 안 가, 난 진짜. 저는 이제 화장실 쓰고 나서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엄청 다 줍거든요. 저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해서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이런 게 안 좋아요. 뭐 어쨌든 간에 마스터룸, 세컨드룸, 리빙룸, 썬룸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방 구하기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노티스라는 게 있어요. 노티스. 이거는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집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최소 2주 전에 마스터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마스터는 뭐냐면 그 임대업자가 그 아파트를 빌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스터라고 해서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제 거기 관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스터랑 연락하고 마스터랑 계약하고 모든 것을 마스터랑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한테 2주 전에 고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희가 그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전) 노티스라고 해서 이제 노티스를 줘야 됩니다. 그게 또 예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달링하버에 살 때 플랫쉐어를 했었는데 그 주인이 한국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2주 전 고지를 안 하고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보증금을 그러면 못 돌려주겠다 했는데 제가 뭐 법적으로 어차피 이거 불법 아니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의지는 아니었고요. 사실 이사 가는 것도 사실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고 또 그렇게 제가 계약을 어겨놓고서는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 전 남자친구가 굉장히 상식이 없고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거 불법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 사람 탓을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해서 같이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사람을 구했어요, 다행히. 제가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은 저를 아주 죽이려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계약서를 쓸 때 거기 나와 있어요. 2주 전에 고지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근데 사실 이게요, 호주에서 이제 2개의 방이 있는 그 집에 4명 이상 살게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방에 2명, 뭐 큰 방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시어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뭐 4명, 6명씩 집어넣으니까 사실 불법이에요. 리빙룸, 썬룸 이런 건 당연히 불법이고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해요, 다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동의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고할 거야 나중에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야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뭐 남한테 피해주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라고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증금 말씀드렸죠.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게 돼 있는데 보통은 2주치 집세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보통 이게 주 150, 250 정도 해요. 그래서 주 150이면 2주치니까 $300를 보증금으로 내는 거고요. 주 250이면은 2주 하면 $500. 그래서 $500를 보증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집세 같은 경우는 2주 간격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주 150이면 150 P.W. 이렇게 써 있는 게 주 150달러라는 얘기예요, 집세가. 이게 $150 per week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2주 간격으로 집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증금을 낼 때 키 데포짓도 같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 호주에서는 열세를 하는 게 되게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키에 대한 보증금을 꼭 받아요. 그래서 키 데포짓이 있습니다.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라서 뭐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 마스터분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꼭 계약서를 다 읽어보시고 사인하세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nspection, 집을 미리 보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가실 때 그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요 정도 이거 체크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집을 여러 개 보면 헷갈리잖아요. 어떤 집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이름, 마스터 번호, 주소, 어디에 위치, 그리고 이 부분은 체크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본인한테 중요한 키포인트를 이렇게 딱딱딱 정해보세요. 위치, 가격, 청결, 사람, 뭐 등등등. 저 같은 경우에는 청결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가격, 그리고 구조, 집 안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 인원,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국적.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의 국적이 어느 정도 균일한지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국인이 딱 1명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다 나가고 저 포함해서 9명 중에서 한국인이 5명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좀 싫었어요. 외국인들 비율이 이제 다양한 한국인 비중이 적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인스펙션을 하고 나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바로 계약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좀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보증금 안 걸어 놓으시면 다른 분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그건 근데 아무 말 못 하거든요. 근데 또 보증금 걸어놨다가 나 안 갈래 이렇게 하게 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지면은 나 미리 이렇게 보증금 걸어두고 나 한 2주 뒤에 들어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미리 찜해 놓으려면 무조건 보증금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할 거는 가격과 위치, 교통편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또 중요한 거는 부엌에 툴이 많은지 깨끗한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막
툴이 너무 낡아가지고 진짜 쓸 수 없을 것 같은 툴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주방 도구들을 갖다 놓고 부엌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 먹겠어요. 그리고 뭐 주방 도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음식 해 먹기 굉장히 불편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깨끗한데 이제 서랍 안에 막 이런데 냉장고 이런데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 좋고, 또 냉장고가 여러 명이 사는 데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이렇게 나뉘어져서 잘 관리되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막 완전 돼지우리 같이 냉장고에서 누구 건지도 모르게 막 쳐놓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셔야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청소를 게스트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마스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마스터가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청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호주 처음 가서 이제 쉐어하우스 구하려고 인스펙션 했을 때 진짜 한국으로 돌아올 뻔했어요. 저는 진짜 깨끗한 집 못 구하면은 진짜 호주 워킹홀리데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살 집이 아닌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인스펙션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인스펙션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많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18곳인가를 봤나? 그랬어요. 다 체크해가지고 동선 다 체크해서 이렇게 가면은 동선이 좀 편안하겠다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오늘은 딱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이렇게 다 연락 취하고 약속 잡아놓고, 그것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발품 팔아야 됩니다. 모든 일은 그래요. 워킹홀리데이는 특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언어도 잘 안 되는데 내가 홀로서기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제가 18곳을 봤다고 했죠.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보통 인스펙션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저처럼. 그냥 몇 군데 보고 적당한 데 고르는데 저는 청결 너무 중요했고요. 뭐 가격 위치 이런 것도 다 중요했고, 약간 분위기 있죠. 딱 거기를 딱 들어갔을 때 풍겨져 오는 그런 분위기, 그게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제가 까다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8곳을 봤는데도 깨끗하고 괜찮은 곳이 딱 2군데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딱 2군데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확실히 한국인이 그런 거 관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호주 애들은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건지 원래 애들이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더러워. 미칠 뻔했잖아 진짜.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저 호주에서 페인팅 잡 하면서 부잣집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깨끗한 집이 얼마 없어요. 진짜 이 집은 정말 깨끗하고 관리 잘한다 하는 집은 꼭 영국인이었어요. 호주에서 사는 영국인. 그거 참 이상하죠. 그렇다고 뭐 모든 호주 사람들이 다 지저분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제가 겪었던 곳들은 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미지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구할 때도 호주 사람이 오너인 경우에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건지 정말 돼지우리 정도가 아니라요, 사람이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러워요. 진짜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곰팡이가 껴있고 완전 썩었어. 이거는 어떻게 청소해도 안 될 것 같아. 다 부셔야 될 것 같아. 너무 더러워서. 새까매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서 사람들 어떻게 살아? 더러운 걸 모르나? 난 죽었다 깨내도 그런 데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어. 진짜 너무 더러워가지고. 거기다가 싸기나 해? 그렇게 더러운데 주 200달러, 250달러 했어요. 물론 150달러, 160달러 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 사느니 나는 150달러도 아깝다. 나 50달러여도 난 안 갈 것 같아. 나 못 살아. 더러워서. 근데 이게 제가 깔끔 떨어서 더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봐도 더러워서 미치겠다. 막 내가 손 닿으면 병 걸릴 것 같다 하는 그 정도의 더러움이에요.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18곳 중에서 2군데 빼고 다 그 정도로 더러웠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도 별로야.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 2곳 중에서 제가 한 군데를 골랐어야 됐는데, 한 곳은 사람이 너무 많았고 또 되게 어두침침하고 되게 싼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약간 임시 거처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방이 되게 커요. 집이 되게 큰데 거기 다 천막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세계였어, 신세계. 완전 그
오피스텔 자체, 그 아파트 자체는 엄청 넓고 신축이고 진짜 좋은 곳이었는데 되게 의기소침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풍겨져 오는 분위기는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결정한 그 집이 바로 달링하부어 뒤쪽에 있었던 아파트였는데요.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고 달링하부어가 걸어서 10분?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뒤편이라서 좀 이제 한적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긴 해야 됐는데 뭐 위험하거나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었고요. 마스터룸인데 주 $150. 근데 4명밖에 안 살고 되게 넓었어요. 옷장도 진짜 넉넉하고 화장실도 넓고 뭐 쓰진 않지만 욕조도 있었고 그리고 쌀이랑 설거지 세제, 세탁 세제 무료 제공. 보통 한국인이 하는 플래셔를 가면은 쌀이랑 주방 세제랑 세탁 세제는 보통 기본으로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기는 해요. 아무튼 여러분 쉐어하우스 구할 때 정말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꼭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 깨끗한 플랫 쉐어 전화번호를 몰라요. 제가 그 마스터분이랑 너무 안 좋게 끝이 나가지고 전화번호도 없고 뭐 그래요. 그 마스터분이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되신다면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제가 그때 잠시 미쳤었노라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진짜 이 영향을 받는 동물이라서 진짜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랑만 어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요. 제가 약간 미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호주 집 구하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방 돌아올게요. 안녕!